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FOMC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FOMC 나오고 나서 이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대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앞으로 투자를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대표님.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발작성 투매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표현이 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어제 이슈가 있었겠지만 아마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이제 연준이 바라는 거에 어떤 그 갭이 좀 큰 것 같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올해 3월 달에도 한번 드렸었고 중간 7월인가 8월 달에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과한 기대를 좀 시장이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가지고 어제 뭔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원래 4번 하기로 한 거 나 2번만 할 건데라고 던져놓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물량을 던졌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나온 진짜 발작성 투매가 좀 어제 하루 시장을 좀 장악한 것 같고요. 일단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좀 궁금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끝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미증시는 언제든지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 이제 그 레벨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이슈는 아마 짧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악관에 입성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을 더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인수위의 전기차 정책 방향에 대한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당초 계속해서 우려됐었던 배터리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 AMPC 폐지 권고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항상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설 맨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밀려버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 수급이 굉장히 얇은 상태에서 이런 무슨 설만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기업들 주가를 크게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설이 아니고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해당 내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이제 밀린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사실 최고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인수위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첨단 제조 세액 공제죠. AMPC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받아 수천억씩 우리나라가 받아가면서 그나마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항상 이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다 영업 손실로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벌어진 일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이런 협상이 가능한 그런 행정부니까 일단 일 벌어지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공포감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블룸버그 발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AMPC가 제일 중요했어요. 거의 영업이익이 AMPC 때문에 버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말 중요한 자금이었었는데 네. 일단 차기 정부에서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갭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위의 권고안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폐지 공약이 소비자 지원책 대신에 이제 자국 내 제조업체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들 막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국에다가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지어주고 제조업체를 얼마나 많이 지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구체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유리하거든요. 이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었던 그 표를 받았었던 그 지역 자체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썼던 보조금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지 않고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그쪽 주지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물먹이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환경 검토를 완화하고 전기차 인프라에 빠르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쨌든 전기차 인프라를 더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허가 속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기차 생산을 주도하는 쪽보다는 이제 미국 내
공급망을 뭔가 육성해서 화석연료 생산차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 지지자를 지지자 요구한 방식을 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조금 없애라. 보조금 없애라는 얘기했는데 캘리포니아 주랑 또 트럼프는 싸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대신에 트럼프 빼고 아니 뭐 테슬라 빼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어가지고 일단 그 주에는 보조금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일론 머스크 생각은 이제 보조금을 없애자라고 했던 것 자체는 이제 보조금이 없어도 이제 우리 테슬라는 성장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말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 뭐 1인당 2, 30만 원씩 나오다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게 이제 5만 원씩 줄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은 그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산업이 좀 성장해서 이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주어지는 게 보조금인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제로 나왔었던 IRA 세부 법안에서 1년이 흘러갈 때마다 거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업체 수가 팍팍팍 줄어들게 이미 계획 라인업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보조금을 점점 줄여가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고 단지 트럼프는 이걸 그냥 그냥 그렇게 할 바에 빨리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지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너무 악재성 이슈나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많이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팩트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월가 리포트에서는 미국 연준의 12월 FOMC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앞으로의 전망까지 금호섭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